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싸늘해지는 기억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산 송정의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거칠게 불어 바다의 파도 소리가 민박집 전체를 흔들던 날이었죠. 처음에는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그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민박집의 한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송정이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작은 방 안에는 구닥다리 냉장고와 낡은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 있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은 결국 맞았죠. 체크인을 하고 짐을 정리한 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주변 환경을 익혔습니다. 창밖에는 검은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스치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생명 있는 듯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냥 나무 소리겠지라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이 계속 솟구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는 간단히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바로 옆에 있었고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습한 공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배관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물줄기를 끄고 나서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민박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곤 했죠.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속으로 내가 맞닿은 이 공간이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화장실을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빛이 반짝이면서 물이 고요히 흐르는 소리만 들려야 했지만 저는 금세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렸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 바로 뒤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반복되는 딱딱딱딱 소리는 점점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손에 잡힌 수건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한 상태에서 저는 문을 잠시 닫고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서 들려오는 낮고 흐릿한 속삭임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그것은 명확한 언어라기보다 어렴풋한 울림과 함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고 화장실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제 기억 속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학교 화장실에서 혼자 남겨진 기억과 그때 느꼈던 공포가 함께 떠오르며 현재의 상황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상황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라본 화장실 구석, 변기 뒤, 벽 틈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흐릿한 존재였습니다. 저의 손이 떨리며 문을 잡은 채 숨을 고르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 틈으로 느껴지는 냉기가 제 손끝을 스쳤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그 집에는 실제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즉
귀신이라는 직감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과 정신은 그 직감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장실의 기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공간이 밤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민박집 주인이 말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왜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집의 구조, 오래된 배관, 바람이 통하는 방향,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음향적 왜곡 등이 모두 공포를 증폭시키는 요소였습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저는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저항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관찰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소리를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냄새나 촉각, 온도 변화를 통해 현실과 귀신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날 민박집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전과 달리 두려움보다는 일종의 존중과 이해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가 저에게 위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공간에 오래 존재해온 흔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을 살펴본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부산 송정의 바닷바람 속에서 저는 그 민박집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화장실에 살던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이 민박집을 흔들 때 저는 다시 한번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공간이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내는 휘파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제 뒤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에 잡은 수건이 젖은 듯 무겁게 느껴졌고 발걸음 하나에도 방안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변기 위에는 평소처럼 낡은 물통과 세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듯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순간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 제 모습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듯한 그림자가 잠시 제 시야를 가로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 상상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발을 들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줄기를 틀자 물소리와 함께 이상한 잔향이 섞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관 소리가 아니라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여기? 순간 물소리와 섞여 분명한 말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고 손으로 문을 꼭 잡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은 명확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밤 늦게 학교 화장실에서 혼자 남겨졌던 기억,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극도의 공포가 떠오르며 지금의 상황과 겹쳐졌습니다. 제 몸은 움직이길 거부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배관 소리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귀와 피부가 감각하는 모든 신호는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변기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 목소리는 희미하고 낮았지만 단순한 바람 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화장실 구석을 살폈지만 그림자와 빛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무엇을 확실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수건을 쥐었고 숨을 고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느껴지는 냉기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와 공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와 맞서 싸우면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긴장이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며칠간 민박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이 감각적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변기, 벽, 거울이 밤이 되면 마치 살아있는 듯 변했습니다. 반복적인 딱딱 소리, 낮은 속삭임, 그림자의 움직임, 냉기와 습한 공기가 제 감각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감각적 신호를 현실과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민박집의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했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고, 어떤 손님은 소리와 그림자를 그저 집의 오래된 특성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두려움과 현실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공포를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물을 틀자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체가 잠깐 스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형태와 유사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흐릿한 존재였습니다. 심장은 한층 더 빨리 뛰었지만 이번에는 공포만이 아닌 호기심과 경계심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거울을 터치하며 그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기 직전 그림자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심호흡을 반복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 곧 이해다. 그것이 실제든 마음속 투영이든 나는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심리적 방어와 관찰을 병행하며 두려움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민박집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전과 달리 긴장보다는 일종의 존중과 이해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가 저에게 위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공간에 오래 존재해온 흔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을 살펴본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 민박집을 떠나며 저는 이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화장실에 살던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 공포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산 송정 바닷가의 민박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공포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제 감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과 공존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이전보다 더 거세게 민박집을 흔들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방 안을 진동시키듯 울려 퍼졌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공포심이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 존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박집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린 것은 복도 끝에서 울리는 반복적인 똑똑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바닥이 수축하며 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일정한 간극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명백히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려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기만이 싸늘하게 스쳐 지나가고 저를 따라오는 듯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박집의 다른 방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동시에 몸은 침대에 붙어 움직이길 거부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속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혼자 남겨진 장소에서 느꼈던 극도의 공포가 지금 여기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였고 문틈 사이로 불규칙하게 흘러드는 차가운 공기는 제 피부를 스치며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속삭임은 분명 인간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톤과 울림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움켜쥐고 눈을 크게 뜨며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 안에 머물던 다른 손님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껏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부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는 공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민박집 안의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했습니다. 화장실 문틈에서 느껴지는 냉기, 벽 틈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복도 끝에서 반복되는 소리들이 서로 얽히며 저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방을 돌아다니며 이상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장식품이나 오래된 가구가 밤이 되자 마치 존재감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을 들이자 습한 공기와 차가운 기운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변기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벽을 스치는 그림자가 어깨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공포를 단순히 피하지 않고 관찰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잡고 천천히 구석을 살펴보며 감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이 흔들리며 또 다른 형체가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비슷한 형상이었지만 분명 실제 존재라 단정할 수 없는 흐릿한 그림자였습니다. 심장은 한층 더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공포만이 아닌 냉정한 호기심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뻗자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그 경험 후 저는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며 감각적 신호를 현실과 구분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냄새, 습도, 온도 변화, 소리와 그림자 모두가 공포를 증폭시키는 요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 공간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맞서는 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박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 바람과 파도가 어두운 해변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복도와 화장실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닌 일종의 경외와 존중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존재가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공간에 오래 존재해온 흔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전에는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심리적 방어와 관찰을 병행하며 공포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물줄기를 끄고 나서도 그림자와 냉기를 예전처럼 공포로 느끼지 않고 단순히 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박집을 떠나며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와 파도 소리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 살던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그 공간을 사용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포 속에서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두려움과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마주한 연습이자 현실과 심리적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산 송정 민박집에서의 그날 밤 경험은 단순한 공포담이 아니라 감각과 심리를 극한으로 시험하는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과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민박집 내부를 부드럽게 비추었지만 어젯밤의 긴장과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포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낡은 책장, 벽틈, 주방 구석, 모든 공간이 어제 밤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웃음을 섞어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 찬장 문틈에서 느껴지는 시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몸과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의 빛과 사람들의 존재가 공포를 완화시켜 주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민박집 앞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바다의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지만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낮은 속삭임과 반복되는 딱딱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움츠리며 어제 밤과 오늘 낮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낮과 밤이 섞인 시간의 왜곡 속에서 민박집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박집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나무가 바닥에 부딪히며 똑똑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자 심장은 이전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작된 공포가 이제는 집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그림자, 벽 틈에서 스치는 차가운 공기, 주방 찬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웅얼거림이 서로 얽히며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민박집의 다른 손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복 끝에서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화장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박집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문틈에서 스며드는 냉기, 벽 틈에서 느껴지는 시선, 복도 끝에서 반복되는 소리들이 서로 엮이며 제 감각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문을 잡고 숨을 고르며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와 그림자의 움직임, 낮은 속삭임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공포와 직면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거울 속에서 또 한 번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분명한 형체였고 제 시선과 마주친 듯한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와 동시에 냉정한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손을 뻗어 거울을 터치하며 저는 그림자와 눈을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차가운 공기와 잔향은 여전히 제 몸을 감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포를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박집의 존재, 화장실의 귀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은 제 두려움을 시험하고 동시에 제 내적 저항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냄새, 촉각, 온도, 소리, 그림자,
그리고 심리적 긴장이 모두 얽혀 공포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이전과 달리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과 이해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천천히 관찰하며 그림자와 냉기를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줄기를 끄고 나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그 공간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박집을 떠나며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와 파도 소리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 살던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그 공간을 사용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감각과 심리를 조절하고 두려움과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포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공포 속에서도 안전하게 존재하는 방법과 내적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그 귀신과 민박집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담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심리를 시험하고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떠나면서 공포를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산 송정 민박집, 그 화장실 속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과 안전하게 공존할 줄 압니다. 바닷바람과 파도의 울림 속에서 민박집을 뒤로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심리를 시험하는 거울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제 내면의 공포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은 제 삶 속 깊은 교훈으로 남아 언제든 닥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산 송정 바닷가의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 한켠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낡은 창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단순히 시골 민박집의 낭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고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방을 채우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은 마치 공기를 짓누르는 듯했고 제가 서 있는 자리조차 편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밤이 찾아왔을 때 바닷바람은 민박집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흔들었습니다. 창문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 바닥에 부딪히는 나무 소리,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합쳐지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숨을 죽이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파도 소리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존재감이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 벽틈 사이에서 느껴지는 시선, 낮게 울리는 웅얼거림, 이 모든 감각이 서로 엮여 제 신체와 정신을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배관이나 바람 소리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라는 직감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과거 어릴 적 경험했던 공포와 겹치며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박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놀라곤 했죠.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직감적으로 내가 맞닿은 공간이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박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다양한 이상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공간이 밤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변기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벽 틈에서 스치는 그림자, 거울 속 흔들리는 모습, 반복되는 딱딱 소리, 낮게 울리는 속삭임, 모든 것이 감각을 압박하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고 관찰과 이해를 병행했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잡고 구석을 살피며 감각적 신호와 현실을 구분하려 노력했습니다. 냄새, 촉각, 온도, 소리와 그림자까지 모두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적 공포, 다른 하나는 직접 마주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민박집의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화장실 사용을 피했지만 다른 손님은 집의 특성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포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공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박집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그림자, 벽 틈에서 스치는 냉기, 주방 찬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웅얼거림이 서로 얽히며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거울 속에서 인간과 유사한 그림자가 스쳐갔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포만으로 반응하지 않고 손을 뻗어 그림자와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차가운 공기와 잔향은 여전히 남아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공포를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박집의 존재, 화장실 귀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은 제 내적 두려움과 저항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감각적 신호를 분석하며 현실과 공포를 구분했고 심리적 저항을 점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민박집 전체의 공기는 최종적으로 긴장감과 경외심이 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집을 흔들고 그림자와 소리, 차가운 공기가 공간을 채우며 저는 공포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이전과 달리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과 이해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줄기를 끄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공간과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박집을 떠나며 바닷바람과 파도의 울림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포 속에서 자신과 공존할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산 송정 민박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과 심리를 시험하고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심리를 시험하는 거울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마주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내면의 공포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공포를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산 송정 민박집, 그 화장실 속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과 안전하게 공존할 줄 압니다. 바닷바람과 파도, 민박집의 낡은 목조 건물, 화장실의 차가운 공기와 그림자,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저에게 공포를 넘어선 성찰과 내적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산 송정 민박집의 기억은 앞으로도 제 삶 속 깊은 교훈으로 남아 언제든 닥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공포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을 통해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